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직장 때문에 타지에 와서 혼자 생활한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네요. 혼자 생활하는 건 참 편하기는 한데요. 문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있고 그 숙소에서 지내면 생활비가 조금 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 숙소에서도 한 1년 정도 지내봤는데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런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숙소를 나와서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죠. 방이 작기는 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해서 지금의 원룸을 얻게 되었어요. 보통 퇴근하고 오면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원룸을 얻고 한두 달 정도는 집에서 열심히 해먹었어요. 심지어 쌀도 사다가 밥을 해놓고는 냉동실에 밥을 얼려두었다가 먹기까지 했죠. 1인분만 밥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넉넉하게 5인분 정도 밥을 해놓고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던 건데요.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매번 해먹는 반찬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말이면 부모님 댁에 가서 김치며 밑반찬을 얻어오기도 했고요. 인터넷을 찾아서 찌개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음식을 만든 건지 쓰레기를 만든 건지 너무 맛이 없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버린 음식도 있었어요. 결국 2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집에서 직접 밥을 해먹는 걸 포기하고 말았네요. 회사에서 시달리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녁에 뭐를 해먹어야 하나 하는 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요리에는 소질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저녁은 그냥 사 먹기로 했어요. 저녁 한 끼에 10,000원씩만 잡아도 대충 한 달이면 20만 원 이상 깨지게 생겼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죠. 그렇게 퇴근하고 저녁마다 저는 동네 밥집을 돌면서 비싸지 않고 먹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분식집에 가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햄버거 가게에 가서 저녁을 때우기도 했죠. 그러다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허름해 보이는 가게 외관에 처음에는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고 가게로 들어갔죠. 특별한 메뉴가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8,000원을 내면 밥이며 반찬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요즘같이 물가가 비싼 시기에 8,000원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일단 밥값에서는 합격이었죠. 반찬도 대충 봐도 10가지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점은 음식이 제 입에 맞더라고요. 그날 배가 터지도록 저녁을 든든하게 먹으면서 가게를 틈틈이 둘러봤는데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아줌마는 분주하게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떨어진 음식을 채워두기도 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죠. 40대나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였는데요. 식당 하는 아줌마치고는 몸매도 좋아 보였고 젊었을 때는 꽤나 예뻤겠다는 생각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첫 느낌이었지만 아줌마는 약간 새끼가 있어 보였어요. 물론 저만의 느낌이었죠. 나중에 사실인 걸로 드러나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오랜만에 포식을 하고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앞으로 저녁은 이 집에서 먹어야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식당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집에 가기도 전에 그 식당으로 발길이 향했죠. 매일 반찬이 조금씩 달라지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간혹 아줌마가 끓여놓은 찌개 종류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런 찌개에 소주 한 잔 곁들여주면 정말 끝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술을 파는 식당은 아니어서 소주를 마실 수는 없었지만요.
일이 약간 늦게 끝나서 퇴근이 늦은 날에는 제가 마지막 손님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평일 저녁에는 그 식당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다 보니 아줌마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평소에 손님들이 많으면 굳이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손님이어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면 종종 저에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아줌마들도 다 퇴근한 후였고 식당에 저하고 아줌마 단둘이 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늦게 와서 밥을 먹는 게 미안해서 빨리 식사를 마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그럴 때면 집에 가도 특별히 할 일 없으니 천천히 먹고 가라고 해주셨죠. 저는 아줌마 식당 반찬이 정말 너무 맛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아줌마 음식 솜씨를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런 칭찬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줌마는 웃기도 하셨어요. 수줍게 웃는 모습이 식당 아줌마 같지 않고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니 아줌마랑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줌마의 웃음에 약간 자신감이 생긴 저는 몇 마디 말을 더 건넸어요. 찌개를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시냐고 아줌마 찌개를 먹을 때마다 소주 생각이 절로 난다고요. 그 말을 듣고는 아줌마가 마침 찌개 남는 게 있으니 집에 가서 소주 안주 하라고 조금 싸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줌마가 싸준 찌개를 받아들고는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서 찌개에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는 꿀잠을 자게 되었죠. 그게 인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날 찌개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서는 퇴근길에 아줌마에게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는 어제 아줌마가 주신 찌개 때문에 간만에 소주를 2병이나 마셨다고 너스레를 좀 떨었어요. 아줌마는 제 팔을 톡 때리시면서 젊은 사람이 혼자서 뭔 술을 그렇게 마시냐면서 찌개가 그렇게 입에 맞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대답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런 능글맞은 태도가 우스운지 멋쩍은 웃음을 지었죠. 그리고는 며칠 후였는데요. 그날도 회사 일이 늦게 마치는 바람에 식당 문이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아줌마네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가게 불이 일부는 꺼져 있어서 늦어버린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식당 문을 살짝 밀어보니 아줌마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오늘은 왜 안 오나 기다렸다고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와서 저녁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배시시 웃으면서 말을 꺼냈죠. 아줌마 혹시 저 기다렸어요? 라고요. 이 말을 듣고 아줌마는 자기한테 수작 부리는 거냐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밥 먹으라고 저를 재촉했죠. 아줌마는 제가 늦게라도 올 줄 알았는지 냉장고에 따로 챙겨두었던 반찬 몇 가지를 꺼내서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밥 먹는 제 앞에 앉아서는 이것저것 저에게 묻기 시작했죠. 무슨 일을 하길래 평일 저녁에 하루도 안 빼고 이 식당을 오는지 묻기도 했고요. 원래 집은 어디인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등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어요. 그러다가 아줌마는 총각 소주 좋아하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서 가져왔어요. 아줌마는 그날 일이 힘들었는지 마침 술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줌마랑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소주까지 마시게 되었네요. 술이 한 잔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층 더 편해지고 다정해졌어요.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던 아줌마는 시간이 조금 흐르자 본인의 이야기도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날 그렇게 아줌마에 대해서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었어요. 40대 후반이라는 아줌마는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죠.
아이들은 둘인데 본인이 키우고 있다고 했고요. 같이 사는 아줌마 어머니가 정정하셔서 식당 일이 바쁜 아줌마 대신 돌봐준다고 하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줌마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아줌마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제가 편안했나 봐요. 우리는 조용한 그 식당에서 꽤나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소주도 꽤 많이 나눠 마시게 되었죠. 시간이 늦어서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식당 앞에서 아줌마의 손을 꼭 잡고는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 술상대가 필요하거나 오늘처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저의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는지 약간 취기가 오른 아줌마는 저를 안아주면서 오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술도 마셔서 너무 좋았다고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식당 앞에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오는 내내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할 걸 그랬나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자리가 너무 일찍 마무리된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늦은 시간이었고 저도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 그날은 아쉬움을 달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여느 때처럼 매일같이 아줌마의 식당을 계속 찾았고요. 그날의 술자리가 계기가 되었는지 아줌마는 저를 아주 다정하게 맞이해 주었죠.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오가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마주치면 아줌마는 부끄러운 듯 살짝 웃음을 보이기도 했고요. 저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 했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식당 아줌마랑 썸을 타게 되는 건가 싶어 기분이 약간 이상하기도 했지만 괜찮았어요. 아줌마가 저에게는 매력적인 상대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줌마하고 또 술을 한잔 했으면 해서 살짝 늦은 시간에 식당을 방문했죠. 역시나 예상대로 아줌마는 혼자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늦었네. 얼른 와서 앉아. 반찬이랑 준비해 줄게. 오늘도 아줌마랑 그때처럼 술 한잔 하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 왔는데 괜찮죠?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어요. 두 번째 술자리여서 우리는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에 술자리 분위기가 더 깊어져 가는 듯 했죠. 그날 아줌마랑 술을 더 마시고 싶었는데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해서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니 내일 출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줌마랑 편하게 오래 술을 마시고 싶다고도 했고요. 아줌마는 자기한테 술을 더 먹여서 뭐 하려고 했냐면서 살짝 수위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남녀 사이에 무슨 일이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받아쳤고요. 우리는 그렇게 진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소주를 나눠 마셨죠. 그날은 아줌마도 기분이 좋고 편안했는지 꽤 취기가 오를 때까지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우리는 2차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아줌마가 제가 사는 원룸에 가서 마시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도 궁금하다고 집 구경 시켜달라고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구경 오겠다는 아줌마의 생각이 읽히는 듯 했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좋다고 했죠.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창피하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제 팔짱을 끼면서 어서 가자고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술이랑 안주거리를 사서는 저의 원룸으로 향했죠. 어질러져 있던 제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줌마랑 단둘이 한 공간에 있으니 묘한 기분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줌마를 쳐다봤는데 저랑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술에 취해서 빨갛게 달아오른 아줌마 얼굴이 귀엽게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웃으면서 방에 작은 테이블을 펼쳐놓고는 술을 조금 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아늑한 제 방에서 아줌마랑 둘이 마시는 술은 달콤하기까지 했어요. 몽롱한 기분마저 들면서 아줌마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죠. 이 원룸에 데려온 여자는 아줌마가 처음이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피식 웃으면서 젊은 총각이 연애도 안 하고 뭐 했냐고 핀잔을 주었죠. 저는 아줌마처럼 요리도 잘하고 편안한 사람이 있으면 연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자기가 편하게 느껴지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순간 아줌마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고요.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죠. 저는 기다리던 순간이 온 듯해서 피하지 않고 아줌마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날 제 원룸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방음이 잘 안 되는 원룸 건물이어서 사랑을 나누는 동안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런 게 오히려 아줌마와의 연애를 더 짜릿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이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몇 번이고 저를 재촉해 왔고요. 저는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그 밤을 아줌마와 보내게 되었네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요. 저는 아줌마가 택시를 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택시를 타기 전 아줌마는 저에게 뽀뽀를 해주면서 너무 좋았다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식당 아줌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네요. 저는 늘 평일날이면 아줌마 식당을 찾는 마지막 손님이 되었고요.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저하고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는 얼마나 과감해졌는지 몰라요. 절정일 때 입으로 받아주기도 했고요. 그걸 꿀꺽 삼켜버리기도 했죠. 그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경악스러울 만큼 놀라기도 했는데요. 적응이 되니 너무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아줌마는 돌싱인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욕구가 강한 사람이 많은 거라면서 해줄 때 서비스 받으라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아무튼 정말 인터넷에서나 보던 여러 가지 요상한 체위도 해보게 되었고 저는 아줌마에게 완전 푹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말에 쉬는 날이면 동네를 벗어나서 나들이를 같이 가기도 했고요.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수목원 같은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종종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느끼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짜릿한 연애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아줌마와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저보고 결혼할 여자가 생겨도 괜찮으니 우리 사이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돌싱의 애까지 둘 딸린 자기가 제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저는 아줌마처럼 저에게 잘해주고 만족시켜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너스레를 떨고 말았네요.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른 여자로는 만족을 할 수 없게끔 오늘 제대로 보내줘야겠네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요즘 옆집 아줌마랑 연애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 아줌마가 늦게 그거에 맛을 들였나봐요. 저보고 오늘도 퇴근하거든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네요. 바로 과일가게 송씨 아줌마 이야기인데요. 이 아줌마가 얼마나 저돌적인지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그래도 송씨 아줌마랑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저도 송씨 아줌마가 좋네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얼마 전에 지방의 작은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급여 조건이 더 좋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유일한 단점은 근무 지역이 지방의 작은 도시라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현재 여자친구도 없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싶은 생각에 지방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회사 내부에 있는 숙소에서 지낼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를 빼면 보증금을 마련할 돈은 있는 거니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게 되었어요. 부동산을 통해 지낼 만한 곳들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빌라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편하겠더라고요. 주차하기도 편할 테고요. 그렇게 몇 군데 돌아보다가 단지가 작은 아파트를 한 군데 발견했죠. 복도식으로 된 구형 아파트라서 옛날 느낌도 나고 전세도 싸서 좋더라고요. 한적한 곳에 있어서 동네가 조용해 보였고요. 아파트 뒤로는 작은 산도 하나 있었는데 가끔 산책 삼아 가볍게 다니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사할 집의 내부까지 둘러보고는 그 아파트로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에서 제 연애 상대인 송씨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 아파트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처음 이사를 와서는 엄청 낯설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동네도 낯설었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심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회사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하고 왠지 모르게 쓸쓸하기까지 했죠. 작은 도시의 분위기가 외지인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새는 이사를 와도 옆집에 떡을 돌리면서 인사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도 아는 사람이 생기지를 않아서 무료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 날이었는데요.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동네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에 밖으로 나섰죠. 가까운 곳에 공원도 가보고 애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도 둘러봤고요. 그러다가 재래시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봤죠. 요즘은 주로 마트를 이용하니 재래시장을 가볼 일이 없잖아요. 특별히 살만한 것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에는 구경할 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아줌마가 가게 안에 있더라고요. 옆집인 303호에 사는 송씨 아줌마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은 있었는데요. 송씨 아줌마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처음에는 제 또래도 아니고 해서 아는 체는 하지 않았었죠. 저는 지나가야 하나 아니면 들어가서 아는 체를 해볼까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머뭇거리던 순간 송씨 아줌마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아줌마도 저를 알아보시더니 옆집으로 이사온 총각 아니냐고 과일 사러 왔냐면서 아는 체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아줌마가 아는 체를 먼저 하시니 저도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302호 이사 온 사람인데요. 인사가 늦었어요. 라고 멋쩍게 말하면서요. 그리고는 과일을 둘러보면서 요즘 먹을 만한 맛있는 과일 좀 추천해달라고 했죠. 송씨 아줌마는 복숭아를 한 개 집어들더니 요즘 복숭아가 아주 달고 맛있다면서 옷에 쓱쓱 닦아서는 한 개 맛보라면서 건네주더라고요. 아줌마가 건네주신 복숭아를 받으면서 저는 속으로 살짝 당황했어요. 이걸 받아 먹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도 아줌마의 호의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그런 저의 표정을 보고는 자기를 믿고 그냥 먹어보라면서 막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 눈치를 보며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죠.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 진짜 살면서 먹어본 복숭아 중에 가장 달콤한 녀석 같더라고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진짜 달고 맛있네요 라고 감탄하듯이 말했더니 아줌마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입 주변은 복숭아 과즙이 막 흘러나왔는데 아줌마는 귀한 복숭아 과즙을 죄다 흘린다면서 자기 손으로 쓱 닦아주더라고요. 아줌마가 갑자기 훅 다가와서 닦아버린 통에 저는 조금 당황했고요. 그런 제 반응은 안중에도 없이 아줌마는 복숭아가 맛있다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더 추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포도도 맛있고 사과도 괜찮고 이거 다 한 번씩 먹어봐. 총각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과일이라도 자주 먹어야지 라면서 조금씩 저에게 건네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통에 가게에서 꽤나 과일을 맛보게 되었고요. 얻어먹은 게 많으니 그냥 나오기가 뭐해서 복숭아랑 여러 과일들을 사게 되었죠. 혼자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웃고 했더니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계산을 하려는데 아줌마가 첫 만남이니까 조금 깎아줄 거라고 하시면서 계산기를 막 누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죄송스러워서 저는 제 값을 다 내겠다고 했죠. 아줌마는 손사래를 치며 옆집 사는 총각하고 첫 거래하는 건데 서비스 해준다고 생각하라면서 결국 꽤 많은 액수를 깎아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씨 아줌마 꽤나 저돌적이네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재밌는 아줌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로도 송씨 아줌마를 가끔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시장에서 안면을 튼 덕에 가벼운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되었죠. 저도 그 이후로 두어 번 아줌마 가게에 과일을 사러 가게 되었고요. 송씨 아줌마는 저를 마주칠 때면 이것저것 물으면서 엄청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상하게 송씨 아줌마에게는 술술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지역에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가까워진 동네 사람이 송씨 아줌마라서 제가 마음을 쉽게 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줌마가 대화를 맛깔나게 이끌어가기도 했고 제가 이야기하면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게 되었고 그러면서 꽤나 친근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아무튼 송씨 아줌마랑 대화를 하면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학교 다니면서 친구랑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눠본 일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아줌마는 간혹 밑반찬을 몇 가지 했다면서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요. 반찬이 입에 맞아서 꽤나 맛있게 먹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검은 봉지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잘 익은 감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총각 혼자 지내느라 고생하지? 요즘 날도 쌀쌀한데 감 먹고 몸 잘 챙겨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쪽지를 보고 웃음이 나면서도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사람을 감동시키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문득 저도 송씨 아줌마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일값도 많이 깎아준 데다가 이번에는 감까지 주고 갔으니까요. 꽤나 친해진 사이였는데 매번 저만 받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보답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일을 더 팔아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선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번화가에 있는 큰 마트에 들렀죠. 어떤 걸 사야겠다고 정하고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마트를 둘러보면서 적당한 걸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여자 속옷 매장을 지나가게 되었죠.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는 저를 보고는 매장 직원이 여자친구분 속옷 사러 오셨냐고 물으면서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급하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매장 직원 말에 마치 송씨 아줌마가 제 여자친구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즘 아줌마랑 친해지기는 했지만 여자친구까지는 아니지라는 생각에 다른 매장으로 가려는데 직원이 요즘 세일하고 있어서 여자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속옷이 많다면서 편하게 구경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에 이끌린 듯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선물하실 분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매장 직원 물음에 저는 그냥 엄마 선물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매장 직원이 효자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상품을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의외로 안 비싸고 물건들이 괜찮더라고요. 살까 말까 고민을 수도 없이 했는데요. 매장 직원이 속옷 선물하면 여자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 말에 덜컥 적당한 속옷 세트를 하나 사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내내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살면서 엄마나 그간 사귀었던 여자친구 누구에게도 속옷 선물을 해본 일은 없었는데요. 나이 차이가 20살도 넘게 나는 옆집 아줌마 속옷을 샀다는 게 조금은 민망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송씨 아줌마가 오해라도 할까 싶어서 고민이 되기도 했고요. 그냥 과일이나 더 팔아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선물을 산 그 당일은 도저히 아줌마에게 그걸 줄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아줌마를 딱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저는 어제 주신 감을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더니 아줌마는 그 감이 엊그제 들어온 물건 중에 젤로 맛있어 보여서 제 생각이 나서 몇 개 빼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일을 잘 먹는 것 같아서 챙겨주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어제 산 속옷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아줌마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조금 감동받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아줌마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 산 속옷 선물이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간 잘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하나 샀다고 그 쇼핑백을 쑥스럽게 아줌마에게 건넸죠. 아줌마는 이게 뭐냐면서 귀가 입에 걸릴 듯이 웃고는 그 자리에서 뜯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래서 아줌마 팔을 잡고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뜯어보시라고 하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어요. 아줌마는 도망치듯 멀어지는 저에게 총각 고맙다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하기만을 바랐죠. 송씨 아줌마와는 다음날 퇴근길에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야근 때문에 조금 늦게 퇴근했는데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에 옆집 송씨 아줌마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총각 이제 퇴근하냐면서 어제 선물 고맙다고 엄청 마음에 든다고 했죠. 평생 남자한테 그런 선물을 처음 받아본다면서 얼굴이 살짝 빨개진 송씨 아줌마는 귀여운 모습이었죠. 저도 조금 부끄럽기는 했는데 아줌마가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는 괜찮으면 자기가 대접하고 싶어서 술안주랑 과일을 조금 해놨다고 자기 집에 와서 한잔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방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고 했죠. 가까이 지내면서도 처음으로 송씨 아줌마 집에 들어가 보게 된 건데요. 집 구조는 저희 집이랑 비슷했지만 꾸며놓은 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확실히 남자 혼자 사는 집하고는 다르게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기분이었죠. 거실에 놓인 상에는 과일하고 술안주거리들이 예쁘게 놓여져 있었고요. 저는 살짝 긴장한 상태로 술상 앞에 앉았어요.
아줌마는 주방에서 작은 트레이에 술병을 들고 왔죠. 직접 담근 매실주라면서 아줌마는 제 술잔을 채워줬는데요. 한 모금 마셔보니 은은한 매실향이 입안을 감돌았고 뒤이어 오는 달콤함과 알싸한 맛이 아주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다면서 직접 담그신 거 맞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취미로 담금주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었다면서 말끝을 흐렸죠. 술 한 잔에 조금 긴장이 풀리고 용기가 생겼던 걸까요? 제가 앞으로 종종 놀러와서 마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송씨 아줌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지고 저도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며 자꾸만 웃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이야기 나누며 웃고 떠들면서 가까워졌어요. 아줌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이 동네로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최근에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던 순간들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줌마는 젊어서 이혼하고 아이들도 전 남편이 데려가 버려서 평생을 외롭게 지냈다고 했어요. 물론 자녀들은 다 커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기는 한다고 했죠. 재혼도 생각해봤지만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어서 주변 시선도 곱지 않았고 적당한 남자를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송씨 아줌마는 평생 자기한테 속옷 선물을 해준 남자는 제가 처음이라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아줌마의 그런 모습이 귀엽고 예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불쑥 아줌마의 손을 잡았고 아줌마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레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송씨 아줌마는 확실히 서비스가 좋았고 저돌적이기까지 했죠. 저는 그렇게 아줌마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줌마는 아침을 차려주면서 먹고 가라고 했고요. 우리는 부부처럼 밥상에 마주 앉아서 같이 아침을 먹었죠. 그 뒤로 송씨 아줌마와 저는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는데요. 송씨 아줌마는 나이에 맞지 않게 애교도 엄청 많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저돌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오히려 제가 놀라기도 했어요. 같이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길에는 차에서 해보는 게 자기 로망이라면서 으슥한 곳으로 차를 끌고 가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디서 배운 건지 저는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시도하기도 했죠. 놀랍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사실 기분은 엄청 좋았어요. 그 후로 송씨 아줌마는 밑반찬도 더 자주 해다 주고 과일 가게에 좋은 과일이 들어오면 꼭 빼놓았다가 저에게 가져다 주고는 해요. 저는 아줌마에게 여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종종 선물하는 편이고요. 아줌마는 느지막에 이런 달콤한 연애를 해본다면서 저에게 엄청 잘해주는 편이에요. 요즘 거의 매일같이 밤을 함께 보내고 아침을 송씨 아줌마 집에서 먹고는 하는데요. 아줌마는 밤새 기분이 좋았는지 아침을 차리면서 콧노래를 멈추지 않고 흥얼거리는 편이에요. 그리고는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러울 만큼 아침을 거하게 차려내오곤 하죠. 젊은 사람은 먹는 걸 잘 먹어야 한다면서 어찌나 좋은 것들을 많이 차려주시는지 저도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송씨 아줌마랑 1박 2일로 바닷가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아줌마가 예쁜 숙소를 예약해놨다는데 어떤 곳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비록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나는 편이지만 우리는 아주 잘 맞는 편이에요. 송씨 아줌마는 참 사랑스럽고 저돌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송씨 아줌마를 아주 오래오래 만나고 싶어요.